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배효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가게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늘은 가게를 폐업하고 무려 1년 9개월 뒤에 날아온 세금 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문 닫은 사장님을 2번 울린 대개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입니다. 조심 2025 중 2927, 사건의 핵심 소재는 바로 대게입니다. 왼쪽은 살아있는 생물 대게, 오른쪽은 찜 대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둘의 차이가 커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찐다는 행위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억대의 세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에서 대게 포장 전문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2023년 2월에 사업을 접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1년 9개월이나 지난 2024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사장님이 3년간 운영했던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었죠.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과세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게를 쪄서 팔았으니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게를 찐 건 일반 가정에서 조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쪄준 것뿐이며 포장을 위해 다리를 자른 것 역시 양념이나 조리가 아닌 단순한 1차 가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사장님의 주장은 본질에 대한 논리로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게를 찌거나 절단한다고 해서 대게라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여도 김치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배추인 것처럼 대게를 찐 행위는 보존이나 운반 편의를 위한 과정일 뿐 여전히 면세 대상인 식재료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장님은 관세율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관세법상으로는 껍데기가 붙은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도 여전히 가공식품이 아닌 갑각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게와 함께 제공된 볶음밥을 문제 삼았습니다. 볶음밥 제공은 명백한 조리 행위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사장님은 해당 볶음밥이 돈을 받고 판매한 메뉴가 아니라 고객이 원할 경우 제공한 무상 서비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수적인 서비스 때문에 주된 거래 전체를 과세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처분청인 국세청은 소비의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사장님이 판매한 대게는 고객이 별도의 조리 없이 껍데기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국세청은 이것이 단순한 식재료 판매가 아니라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배달앱의 고객 리뷰였습니다. 손질이 다 돼 있어 편하다, 쓰레기만 버리면 된다는 반응들은 고객들이 구매한 것이 단순한 대게가 아니라 조리와 손질이라는 편리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쟁점은 명확해졌습니다. 사장님은 본질이 변하지 않은 식재료 판매다 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은 편의를 제공한 음식점 서비스다 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이 대게를 무엇으로 정의했을까요? 심판원의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대게를 찐 것을 넘어 먹기 좋게 손질하고 보온박스에 담고 소스와 볶음밥까지 곁들인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 포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상품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행위로 해석된 겁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장님이 영위한 사업은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이 아니라 사실상 조리와 서비스가 결합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오늘 사건을 공식으로 정리해보죠. 단순히 찌기만 해서 원형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찜과 손질, 볶음밥, 소스 배달 등의 용역이 결합된다면 이는 더 이상 식재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음식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장님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지만 납세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나 운영할 때 내가 파는 상품의 성격이 재화인지 서비스인지 또 그것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세법적으로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세금 문제는 끝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명쾌한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효진 세무사였습니다.